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후연이란 나라를 세운 모형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모형수는 326년 전년을 건국한 연왕 모형왕의 오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지략과 다랑이 넓었다고 합니다. 비범한 자질이 있어 아버지 모형왕에게 큰 총애를 받았습니다. 모형왕은 자신의 아버지들 앞에서 모형수를 가르쳐 이 녀석이 언젠가는 나라를 크게 부흥할 것이라고 칭찬하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름을 폐라고 고치고 도비라 지어주기까지 하였습니다. 때문에 큰 형이었던 세자 모형주는 유능한 아우 모형수를 은근히 견제하였습니다. 아버지 총애에 걸맞게 모형수는 어려서부터 군사 경험을 쌓았습니다. 수단 활약성을 펼쳤습니다. 342년에는 모형왕의 고구려 침공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 싸움에서 모형선비는 고구려를 크게 격파하여 수단이 환도성을 파괴하였습니다. 고구려는 원왕 아버지 미천왕 왕릉을 도굴하여 어머니 태우 주씨를 납치해 갔습니다. 344년에는 모형왕이 우원부를 공격에 멸망시킬 당시에도 참전에 전공을 세웠습니다. 도향후에 봉에 있었습니다. 345년은 후조의 석호가 장군 등항을 보내 나간을 점거한 후 전년까지 공격하였습니다. 모형수가 도하에 주둔하여 그와 대치하였습니다. 등항이 대선 전례를 넘지 못했다고 합니다. 348년 모형왕이 낙마사고로 죽었습니다. 모형전이 뒤를 이어 연왕에 즉위하였습니다. 모형전은 아우인 모형수를 노골적으로 견제하여 그의 이름을 결로 고치도록 하였습니다. 평원사고는 시대 진나라의 명신인 극계의 이름을 따서 지어준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모형수가 사냥을 하러 나갔다가 낙마하여 이가 부러진 것을 조락한 뜻이었습니다. 모형전이 모형수를 얼마나 경계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지만 이러니하게도 점차 모형전은 모형수의 능력을 신임하여 그에게 군사 업무를 맡기다시피 하였습니다. 349년 전열이 막강한 적수였던 후조의 석호가 죽었습니다. 모형수는 형 모형전에게 이 기회를 노려 죽은 진주를 도망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모형전은 처음에는 망설였으나 모여근 등이 모형수의 전장에 시위적절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뜻을 따라 모형수를 전봉도두로 삼았습니다. 이때 모형수가 세운 전장은 곧 전년이 하복의 절반을 석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듬해 350년에 모형수는 후조를 공격하여 유조를 함락시켰습니다. 당시 모형전이 포로들을 모두 학살하려 하였습니다. 모형수가 중원을 평정하려면 인망을 얻어야 한다며 반대하였습니다. 351년 모형전은 중원정복의 야망을 불태우며 황제를 칭하였습니다. 그에 맞춰 모형수 또한 오왕의 봉에서 신도를 지켰습니다. 이후 우금 장군 농류대사에 임명되어 동북지역을 관할하는가 하면 행년 이주목에 임명되어 남부 전선에도 이름을 날렸습니다. 수도 업성으로 들어와 사례에 임명되는 등 요직으로 도를 거쳤습니다. 360년 모형전이 죽었습니다. 모형이가 즉위하였습니다. 당시 모형의 나이가 이렇게 모형전의 동생이며 모형수의 형이었던 태제 모형각이 실권을 장악하였습니다. 훗날 명제상의 이름을 떨친 정도로 안목이 뛰어났던 모형각은 모형수를 중히 여겨
그를 적극적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심지어 유재 모영위에게 자신이 죽고 나면 그에게 정치를 맡길 것을 권하기까지 하였습니다. 369년 동진이 맹장이자 실권자였던 한왕이 낙영수복을 위해 5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3차 북벌에 나섰습니다. 한왕은 맹생에 걸맞게 전영을 상대로 연전연승하였습니다. 그 기세에 놀란 황제 모영이가 수도인의 업성을 버리고 달아날 마음까지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때 모영선은 아우인 모영덕과 함께 달아나려 있는 모영이를 말리고 항전에 나섰습니다. 모영선은 모영이를 안심시킨 후 직접 5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진문과 방도에서 한원과 접전을 벌였습니다. 모영선은 한원보다 앞서 유리한 지형을 점령했을 뿐만 아니라 수철의 동지인군에게 타격을 입혔습니다. 더욱이 전진의 부견이 전년을 위해 고원군을 파견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오자 한원은 아직 식량이 떨어지지 않았을 때 퇴가하려고 하였습니다. 모영선은 동진군이 국경 보궐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매우 표해져 있을 걸 알고 기병으로 그들을 크게 격파하였습니다. 이 싸움에서 대피한 한원은 3만 명이 달하는 군사를 잃은 승을 당하였습니다. 당대에 적수가 없었던 명장 한원을 격파한 일로 모영선은 크게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모영선은 능력과 인망이 뛰어난 탓에 정적이 많았습니다. 형 모영각의 사고에 그 뒤를 이어 태제가 되어 전년의 정권을 장악한 모영평 모영의 외척이었던 가자군시 가문은 모두 모영수를 질시하였습니다. 얘들은 몰래 모영수를 죽이려고 문물을 꾸몄는데 이를 알아차린 조카 모영해가 그 사실을 모영수에게 알려줬습니다. 차라리 선수를 쳐서 쿠데타를 일으킬 것을 권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영수는 일족끼리 서로를 죽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른 나라에 망명한 게 낫다고 하였습니다. 그 직후 자식들과 조카들을 데리고 사냥을 나간 다음에 거짓말을 하고 곧장 전jel의 명군이었던 부견에게 도망갔습니다. 평소 모영수의 인물 등을 흠모했던 부견은 그가 자신에게 만무했다는 소식을 듣자 크게 좋아하며 몸소 성문 밖으로 나가 그의 손을 잡아주며 반대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견을 언급하였던 명제상 왕명은 이에 반대하며 모영수를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능력도 능력이지만 절대로 남의 밑에 인물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견은 원래 통항해오는 이들에게는 매우 간대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천하의 이름을 떨친 모영수의 능력과 명성을 몹시 탄대했습니다. 왕명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리어 그를 관군 장군으로 삼았습니다. 화음의 500을 시국으로 주는 등 그를 극진히 대접하였다고 합니다. 이를 보다 못한 왕명은 모영수를 제거하기 위해 정치 공작까지 꾸몄습니다. 그해 부견은 모영수와 왕명으로 하여금 전년을 공격하게 하였습니다. 모영수는 낙양에서 낙주사사 모영축을 포기했고 왕명은 모영축을 구열하기 위해 10만 명의 대군을 거느리고 모영장과 대치하였습니다. 이때 모영수와 함께 망망했던 그의 아들 모영령이 성군이 되어 왕명과 함께 종권하였습니다. 왕명은 모영수의 지시인 것처럼 모영령을 속여서 나는 동쪽 전년이로 돌아갔으니 너도 돌아가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모영령이 이를 믿고 전년의 황제 모영이에게 돌아갔습니다. 왕명은 부견에게 글을 올려 모영령이 모발을 일으켰다고 알렸습니다. 이에 놀란 모영수는 동쪽으로 달아났다가 남전에서 부견의 기병들에게 체포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부견은 도리어 자식인 모영령의 잘못으로 아비인 모영수까지 처벌하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다. 그를 유례하였습니다. 그를 이전과 같이 호하게 대접하였습니다. 370년 부견은 왕명을 앞세워 대대적으로 전년 공격에 나섰습니다. 사실 부견은
전년이 더들보 노릇을 하던 맹제성 오영각이 죽은 후 이를 쳐서 합병할 뜻을 품었습니다. 동절이 맹장 한원을 격파한 모형수의 명령을 경계하여 전년을 함부로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모형수가 타당해서 지금은 자신에게 들어가고 있으니 이제 끌 것이 없었습니다. 왕명은 전년의 주력권을 거느리고 출전한 간신 모형평을 크게 격파하였습니다. 부견은 직접 대군을 거느린 채 전년의 수도의 업성을 점령하여 전년을 멸망시켜버렸습니다. 이렇게 전년은 한원을 격파하고 모형사가 망명한 지 불과 1년 만에 함박에 몰렸습니다. 황제의 모형기를 위시한 전년의 모형시 항족들은 포로가 되어 전전의 수도의 장원으로 압송되었습니다. 모형세를 제거하려면 모형평은 거구로 망명했다가 고우 원하게 체포당해 전지로 소환당하였습니다. 전쟁이 멸망한 후 모형수는 부견을 따라 옛수도인 업성으로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전년의 예시와 관리들을 마주쳤습니다. 모형수는 망고의 한여에 붙여 그들을 크게 나무라서 꾸짖었습니다. 부하인 피 그들에게 화를 내기보다는 지금 얘기내고 나라를 재경하기 위해서라도 그들을 감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모형수는 그 말을 받아들여 더 이상 그들에게 험한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모형수는 전진에 의탁하며 벼슬을 살이를 하는 저지였음에도 모형선비의 왕조를 다시 일으킬 기회를 모시하고 있었습니다. 부견이 다스리는 전진은 날로 강성해져 373년에는 서쪽의 왕조인 전량과 북쪽의 선비 탁발부가 세운 대나라를 격파하였습니다. 16국 시대 최초의 화북 통일을 달성하였습니다. 한편 전년이 멸망 후에도 부견은 모형수를 몹시 총애하였습니다. 부견의 조정에서 모형수는 계속 승전하여 경제에는 별세를 받았습니다. 천추후에 봉이 졌습니다. 모형수는 그에 걸맞게 378년에 부견의 아들 부비 양양 공작을 지원하였습니다. 383년 5월에 동전에게 환춘이 10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양양을 침공하였습니다. 이를 방어하는 등 전쟁을 위해 수차례 큰 정복을 쌓았습니다. 동진과의 전쟁을 말리던 왕명이 죽은 데다가 화북 통일을 이후 자신감이 하늘을 찌른 상태였습니다. 부견은 383년 8월 장강 위남의 동지를 멸하려고 중국 천안을 통제했던 포부를 밝히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부견 어인 부용을 비롯한 측근과 측근들은 하나같이 동진과의 전쟁에 반대하였습니다. 우선 내부 사정을 돌아볼 것을 고안했으나 부견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이때 모형수는 강제고 여장과 함께 부견의 뜻을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그의 기운을 복돋아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당시 모형수의 전의를 알기는 어려우나 여러 기록에서는 모형수의 일부러 부견을 동진과 싸우게 한 후 그 틈을 타서 멸망한 모형선비의 연나라를 제국 부활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형수는 이때부터 이미 부견의 패망을 예측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총애하던 모형수와 여러 등의 지지의 힘을 얻은 부견은 100만 명에 가까운 대군을 거느리고 다시 말해서 모형수 이때부터 이미 부견의 패망을 알고 평소에 총애하던 모형수 여장 등의 여러 등과 힘을 합해 100만 명에 가까운 대군을 거느리고 남진을 하였습니다. 383년 11월 비수대전에서 동진군에게 예기치 못한 참패를 당하였습니다. 이 싸움에서 부견은 주력군의 대범을 밀었습니다. 그동안 부견이 넓은 마음으로 받아줬던 각지의 이민족 장군들은 그 틈을 타서 독립정권을 일으키는 야망을 품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진작부터 모형선비의 부흥을 꿈꿔왔던
모형수도 있었습니다. 당시 모형수 또한 북경과 함께 출전하여 만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운성 일대를 점령한 후 후방을 맡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모형수는 비수대전의 직후에도 병력을 온전히 보존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통제군의 추격을 피해 도망친 부견을 호송하여 관중을 호퇴하였습니다. 이때 모형수는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부견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모형수의 아들 모형보와 동생인 모형덕은 모형수에게 부견을 제거할 것을 권하였습니다. 그러나 모형수는 대략 몇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당장 부견을 제거하는 것보다는 이후의 정신을 감망하라. 이를 꾀하는 것이 낫다. 과거 부견에게 이번 은혜를 때문에 그의 목숨을 취할 수 없다. 지어적이 봉개진 관석이 땅보다는 과거 모형식이 당겼던 관동을 도모하는 것이 낫다. 바로 이런 이유였습니다. 비수대전의 여파로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모형수는 부견에게 자신을 감옥으로 보낼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부견은 이를 설하게 당시 구도 업성을 지키고 있었던 아들 부비에게 보냈습니다. 이후 384년 정월 나강에서 일목민적인 트리킥의 정령의 재변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부비는 이를 진압하기 위해 모형수를 부비론과 함께 나강으로 보냈습니다. 얼마 후 모형수는 적변을 회하여 복사시킨 후 부비론을 제거하였습니다. 모형수가 건드린 군대가 형량에 이르자 그 추종자들이 그를 추대하였습니다. 마침내 모형수는 예랑을 칭하며 후연을 건국하였습니다. 연나라를 부흥시킨 모형수는 곧 중성에 응거하며 대군을 거느리고 업성을 포위 공격하였습니다. 부부가 끈질기게 저항한 탓에 싸움이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싸움이 길어지면서 업성 내부에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부비는 동진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동진의 사회는 이를 받아들여 명장 유래지로 하여금 2만 명의 군사와 군정물을 가지고 부비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설상가상의 정령족의 수장 적반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모형수는 이를 진압하고 적빈을 죽였습니다. 그 조카인 적진이 탈출하였습니다. 부비는 정령의 적진과 영평대수 소흥의 사람을 보내 그들과 힘을 합쳐 모형수를 무찌르고자 하였습니다. 모형수는 이를 아들 모형농으로 하여금 현지 민심을 단련을 한편 또 다른 아들인 모형령 등으로 하여금 소형을 격파하였습니다. 이듬해 385년 4월 동진의 명장 유래지가 부비를 구원하기 위해 지원군을 거느리고 나타났습니다. 유래지 공격에 타격을 입은 모형수는 잠시 군사로 신성으로 몰린 후 유래지가 추격해 왔습니다. 이를 역습하여 크게 격파하였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유래지마저 패배하고 업성 내부 기근이 심하게 됐습니다. 결국 부비는 성을 거르고 달아났습니다. 결국 그의 팔을 업성은 모형수의 수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후 모형수는 중산의 수도를 정했으며 국가의 기틀을 정비하는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386년 정월 모형수는 마침내 황제로 등극하였습니다. 제위에 오른 모형수는 대사면직을 내리며 민스님을 수습한 한편 연호를 건흥이라고 하였습니다. 종모사직을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아들인 모형령을 여서왕으로 모형린을 저왕으로 모형룡을 고양왕으로 삼았습니다. 동생이 모형등을 상사로 삼았고 또한 조카인 모형이와 모형원 등을 각기 자봉녀 사례교위로 삼았습니다. 이후 모형수는 파죽지서로 세력을 확장하였습니다. 387년 정원은 모형룡으로 하여금 통진을 공격하게 하여 연주 일대를 장악하였습니다. 이원의 제석과 장원 등이 일으킨 반란을 진압하였습니다. 역성을 공략하여 그 주변의 여러 지역의 항복을 받아내 청주와 서주 일대까지 장악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정령족의 수령인 저교를 북적시켰으며
철복을 부의 유지진이 진상하던 말을 약탈한 독거부의 위원을 도발했습니다. 392년은 경영벽에 세운 나라인 저기를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394년은 서예를 멸망시키며 그 마지막 군주의 모형령을 제거하여 하복 일대를 장악하였습니다. 그해 모형수는 아들 모형령을 없애어 동전의 동팽덫을 일관을 격파하여 죽였습니다. 주변 지역을 복수시켜 그의 겨울에는 산동 일대까지 장악하였습니다. 이처럼 옛 전령이 영령했던 여동 일부 요소 하복은 물론 산동까지 장악한 모형수는 후연을 건국한 지 10년 만에 하복의 패자로 등극하였습니다. 전년 전진 동진 삼국 정립은 다시 후진 동진의 삼국으로 재정립되었습니다. 사실 강조국 요장이 다스린 후진은 전전의 전전 세력이나 선비 모형식이 서현 선비 걸복식 서진 저족 여시의 후랑 선비 독발시 남량 노소족 저것이 북량 한족 이식의 서량 선비 모형식 남년 등을 지람하였습니다. 신진 세력인 선비 덕발시의 부귀와 갈등하였으며 이런 점에서 후원이 더욱 강성했다고 합니다. 이상 후예를 일으킨 모형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당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